코 수술은 실제 통계상으로도 재수술, 부작용 이게 아주 많은 수술이에요. 구축코는 단순히 모양 문제만 뿐만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 또 이제 계속 염증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재수술 사례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 구축코 다양한 케이스 몇 개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사실 최근에 코 수술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재수술을 한 4-5번 했다는 그런 사례들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또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이 왔던 이런 재수술 사례들을 또 많이 하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병 엄청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구축코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구축코 사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코 수술은 실제 통계상으로도 재수술, 부작용 이게 아주 많은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술 사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재수술 사례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 구축코. 구축코는 단순히 모양 문제만 뿐만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 또 이제 계속 염증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양한 케이스 몇 개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30대 남성분, 아주 건장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한 10년 전에 코 성형을 처음 하셨고, 근데 본인 기억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게 휜 게 좀 심해서 그 교정에 대해서 리터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문제는 한 3-4년 전부터 구축 반응이 점점 오기 시작했대요. 코가 점점 들리고 코도 점점 휘다가, 그리고 코끝도 가끔 붉게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이런 걸 반복하다가 저희 병원을 왜 오게 됐냐면은 본인이 들리는 건 아는데 그냥 사는데 불편함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오시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부터 코끝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 뚫고 나온 것 같다는 모양이 된 것 같아서 급하게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CT 사진도 아주 가관인데 휜 걸 넘어서서 이 코라는 게 이제 본인 비중격이라고 이제 기둥을 만드는데 얘가 완전히 좀 내려앉아 있었고 실리콘도 실제로 피부 끝까지 돌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가늑을 플랜을 잡고 이제 수술을 들어갔는데 CT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좀 뭉개져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띄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소독을 다 하고 수술대 가까이 보니까 뚫린 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가종 조직이라고 뭔가 염증 증상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조직들이 약간 불구스름하고 좀 부석부석되는 그런 좀 조직으로 이제 변하는데, 그런 조직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골마 있다는 거는 이 뚫린 게 실제로는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그게 눈에 띄지 않았던 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비경을 통해서 코 안쪽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실리콘이 하얗게 좀 선으로 뭔가 보였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찌그러지고 거의 노출된 거 봐서는 실리콘 무게를 못 이기고 이 축이 무너져 내렸고, 무너져 내리면서 코 안쪽에 어떤 지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붕 쪽이 뚫린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거기 실리콘 뚫린 거 몰랐냐, 하얀 거 안 보였냐 하니까 환자분은 그냥 원래 본인 그 콧물 색깔이 그냥 하얗게 그렇게 쭉 보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 때도 그렇고 이제 이분이랑 자꾸 겪으면서 느낀 건데 환자분이 굉장히 호탕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3-4년 동안 방치가 되니까 코도 둘리고 막판에 이제 뚫리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코가 너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플랜은 무조건 일단은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를 충분히 하고, 안에는 분명 그런 분들 더 골마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깨끗이 세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천장이 뚫려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코끝은 무조건 본인 조직인 자가늑을 이용했어야 됐고, 가끔 어떤 분들은 본인 조직 중에 귀연골도 있지 않아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귀는 만져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뭔가 못 버티고 내려앉은 분들은 굉장히 튼튼한 기둥을 세워줘야 돼요. 그 튼튼한 기둥은 갈비뼈만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구축코인 분들은 안쪽에서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연골인 기증늑보다는 본인 연골을 떼는 자가늑을 추천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늑을 이용해서 코 기둥을 올리고, 아까 말한 코 구멍 안쪽에 윗부분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저히 실리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근막을 같이 채취를 해서 콧등은 근막을 깔아줘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면서 결국에는 모양도 잡고 치료도 같이 하는 그런 동시 수술로 진행을 했어요.
사실 저는 원장님 이분 사진을 보고 사실 많이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원장님이 재수술을 하신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또 코가 다시 구축이었는데 길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든 코를 어떻게 이렇게 다시 늘리는 걸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우리 무드원 구축코 성형의 노하우인데요. 물론 이제 구축코라는 게 결국 쪼그라든 조직을 정상 조직의 연골 모습으로 구현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그래서 반드시 튼튼한 자간을 써야 되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격 축이 아예 찌그러져 있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기둥을 제대로 재건해 놓는 비중격 재건술까지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축코 결국 이제 모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쪼그라든 피부를 얼만큼 늘리나가 중요해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안쪽에 구축막 조직을 충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노하우인 게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제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너무 100% 제거를 하면은 오히려 피부가 울퉁불퉁해져요. 그걸 다 싹 제거하고 나면은 남는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미간적으로 그 울퉁불퉁하고 또 그럼 착색도 되고 이게 굉장히 보기 싫을 수가 있고, 근데 또 제거를 안 하면은 이게 충분히 못 늘어나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적당하게 봐가면서 충분하되 울퉁불퉁하지 않게 구축막을 제거하는 것이 이 구축코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고, 이거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테크닉이랑 이런 구축코에 대한 수많은 경험만이 좀 노하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원장님 얘기만 들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힘든 수술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실리콘이 나오는 네. 이런 케이스가 원장님 봤을 때 좀 자주 있나요? 네, 사실 그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한데 우리 병원 내원하신 분들은 은근히 많아요. 이게 구축코로 유명하시다 보니까 그냥 기본 구축코는 물론이고 그렇게 뚫릴 때까지 심각해진 분들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실리콘은 이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구축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코가 점점 이게 들리게 돼요. 근데 실리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계속 점점 밀려 나오는 거예요. 실리콘 가만히 있는데 코가 점점 들리고, 여기는 또 피부가 얇다 보니까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 점점 돌출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만져지고, 그러다 보면 뚫리는 사태가 생기기도 해요. 특히 재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조직이 얇아진 분들은 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한 번 동반되면은 이게 뚫렸기 때문에 균들도 더 왔다 갔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그 악화되는 게 더 가속화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뚫리기 전에 구축 반응이 좀 있다 싶으면은 얼른 병원을 내원을 해서 수술을 빨리 받는 것이 가장 좋겠고, 뚫리는 게 발견이 됐으면은 그거는 이제 응급 상황에 준해서 나는 지금 가을에 뚫렸는데 겨울에밖에 시간이 안 나,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그게 더 악화되고 뚫리는 구멍만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 30대 여성분은 마찬가지로 좀 젊은 편이었는데요. 이분은 그냥 사진만 봐도 다 생각나면 너무 심란해요. 이분은 이제 저희 병원 내원하기 전에 6년 전에 이제 코 수술을 받았었는데 CT를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들려서 구축코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계셨는데, 내원해서 CT를 보니까 절골이 좀 심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절골이라는 게 뼈를 이제 쳐서 이걸 좀 얄쌍하게 만들어주고, 매부리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부리를 이제 쳐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인데요. 이분은 CT만 봐도 뼈 뚜껑이 완전히 날려지고 이게 뚫려 있고, 그 뚫려 있는 곳으로 실리콘이 접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염증이 생겼구나,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실제로 지금 6년 만에 오신 게 아니고 분명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 여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수술하고 뭐 한 1년 반 뒤에 이제 콧대에 뭐 염증이 생겨서 뭐 주사 치료도 좀 받고 이랬었다. 근데 이제 주사 치료가 뭐 일시적으로 잠깐 뭐 염증이 가라앉아도 결국에는 다시 좀 붉어지고 구축도 점점 심해졌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된 케이스였어요. 이 플랜은 자간흑 그리고 근막으로 진행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축코는 얘를 충분히 내려주고 튼튼한 기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간흑으로 플랜을 잡았고, 이분은 특히 CT 소견 이상으로 수술때 딱 열어서 보니까 이 뼈를 포함해서 여기 아래 연골 조직, 콧등 아래쪽 연골 조직까지도 그냥 훤하게 뚫려 있었어요.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뭐 실리콘을 넣는다든지 뭐 기증력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코 안쪽에 그냥 염증이 다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아예 뚫려 있으니까 자간흑으로 일단 구멍을 대략적으로 메꿔주고, 그 위는 다시 자간흑만으로 깔면은 여기가 이제 좀 만져지거든요, 모서리들이. 그래서 근막으로 이중으로 덮대가지고 자가 조직으로 그 뻥 뚫린 구멍을 막아주면서 모양을 같이 잡아주게 됐어요.
사실 이 사례도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또 코 안쪽에 이런 염증이 생기면 또 바로 또 구축이 오는 건가요? 이거는 다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구축이 한 10년 만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놓고 염증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실리콘이라는 게 이물질이다 보니까 좀 운이 없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 염증이 생겼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뭐 한두 번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고, 코 수술하면 일시적으로 회복기 과정에서 부었다가 빨개졌다 다시 뭐 약 먹으면 가라앉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나 그럼 무조건 조만간 구축이 생긴다 이걸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유튜브에서 너무 좀 염증 생기면 구축코가 생긴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또 겁낼까봐 일단 아닌 경우도 훨씬 많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염증을 방치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는 분들이 결국에는 좀 조기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CT를 찍어 봤을 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대가 명확하게 뚫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안쪽으로 실리콘이 뚫고 나왔던 거다, 이런 기본적인 염증 이상으로 구조적인 원인이 명확하신 분들은 되게 조기에 그런 구축 증상이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 분도 30대 여성분. 이게 사실 구축코가 일반적인 경우는 10년 이상이 지나서 좀 오래된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데, 확실히 이게 뭔가 명확한 원인이 있고 또 뭔가 심각하게 발생했던 분들은 젊은 층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한테 왔을 때 4번 수술을 받았고 저한테 이제 5번째 수술을 받았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은 한 13년 전에 코 수술을 했는데, 이제 뭐 염증이 생겨가지고 같은 병원에서 뭐 염증 치료도 했는데 그때 너무 옛날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서 휘기도 해서 핀코도 교정을 했대요. 근데 염증이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원인 물질인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세 번째 수술로 했었고, 실리콘을 제거하면 일반적으로 이 조직들이 많이 쪼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수술을 앞두고 줄기세포 치료를 충분히 해주면서 이제 재수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한테 오게 된 게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코끝도 약간 비쳐 보이고, 특히 이분이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뭔가 좀 짧은 느낌이기도 한데 울퉁불퉁한 게 너무 심해요. 사진상에서는 이게 입체감이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진에서는 덜 심해 보였는데, 이분은 실제로 봤을 때 이 울퉁불퉁하고 여기는 어디는 막 좀 먹은 듯이 패여 보이고 어디는 튀어나오고 이게 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저한테 오시게 됐어요. 이분은 제가 이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줄기세포를 하면서 사실 저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줄기세포라는 게 되게 만능처럼 이제 여겨지기도 하고 그걸 선호하는 원장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실제로 필요하면은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 구축코 환자들 대부분에서는 사실 줄기세포를 안 하고 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은 염증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면은 그 원인을 일단 해결을 해야 돼요. 줄기세포라는 거는 어쨌든 바깥에서 이제 주사를 놔줘서 세포를 좀 더 재생 효과를 돋고 구축해서 딱딱했던 걸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원인균이 훨씬 세게 그거를 자꾸 악화시키고 있으면 당연히 이 줄기세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적극적인 수술로 최대한 일단 개선을 해놓고 줄기세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이제 거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거꾸로 계속 구축이 악화되니까 여기 비주가 들어간 걸 넘어서서 울퉁불퉁해지고, 이제 왜냐면 피부가 이제 선별적으로 쪼그라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심해져서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였어요. 이제 우리 병원이 구축코로 워낙에 유명하고 다들 많이 만족을 하시는데, 이미 바깥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쪼그라든 거는 그거는 절대 100%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어디든 수술 마찬가지지만 바깥 피부를 이거 바꿀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플랜은 일단 CT를 찍어 보니까 절골이 좀 잘못돼서 뼈대가 살짝 무너져 내린 소견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한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 무너진 거 통해서 우리 코 안은 다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자꾸 보형물로 이제 균이 침투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기적인 그런 구축 현상인 거, 염증 뭐 이런 게 발생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일단 안에 뭐 실리콘 이런 거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려앉아서 어긋난 부분을 뼈대를 다 갈아주고, 갭이 있는 곳은 이제 자가 조직을 깔아주고, 이미 짧게 들려 있고 이제 피부가 딱딱해진 거는 최대한 군축 조직을 풀어주면서 자간으로 쭉 내려주는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잦은 수술로 이제 어디는 얇아져서 움푹 패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막 이식을 하면서 같이 좀 보완을 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줄기세포란 거 분명 한 명만 받았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워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사실 수술이 잘 되는 걸 본인이 알면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족하는데도 한 두세 달마다 저를 계속 찾아와서 점검 받았을 정도로 그동안 이분이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겁이 많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 십몇 년의 타이밍이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고, 다행히
뭐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이 코끝을 잘 풀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풀리는 걸까요? 결국엔 노하우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조직들이 이제 피부층이 그쯤 되면 이제 지방층은 별로 없고 이게 이제 다 이제 흉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흉살을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느냐, 그리고 안쪽에 굳어있는 콧날개 연골들을 얼만큼 조직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풀어주느냐, 이게 관건이겠고, 사실 이거는 그냥 정말 수술적인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줄기세포로 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저도 하기는 해요. 필요한 분들은 하는데 얘를 적극적으로 빨리 풀어주는 거는 결국 수술만한 게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빨리 잡고 최대한 조직을 피부 손상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잘 제거하는 게 어떤 수술의 노하우죠. 원장님, 사실 이 컨텐츠를 제가 준비한 게 코 재수술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좀 그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좀 재수술 가이드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축코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점점 들리는데 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더 들리면 들리고 더 진행할수록 더 그만큼 많이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선택, 의사 선택이 물론 그게 1번이긴 한데, 환자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안 좋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구축코임을 느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끔 제가 자간악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도 자기는 죽어도 여기 자간악 못 되겠다, 기증록을 해달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득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당연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간악으로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자가 조직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축 조직을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 그리고 이거는 다 이제 열어봐서 원인들이 딱 보여서 그 상황에 따라 즉각 잘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했지만 구멍 뚫린 곳에는 늑을 판처럼 대주고, 이런 거는 사실 뭐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도 아니고 제가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임기응변을 한 방법인데, 결국 잘 풀어주고 이제 그런 거는 충분한 구축코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생주사도 분명 도움이 돼요. 줄기세포 재생주사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아까는 제가 이분들은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미 쪼그라드는 조직을 충분히 풀어주는데 당연히 수술이 제일 중요하지만 수술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은 그분들은 당장 지금 안정적으로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구축을 일으키게 만드는 내부적인 요인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수술이 앞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가끔 이제 뭐 실리콘도 없고 뭐 아니면 옛날 실리콘을 뺀 상태인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쪼그라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장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고 이미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면 수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은 줄기세포 치료를 몇 번 해서 조직을 조금이라도 좀 풀어주고 수술하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저도 줄기세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도 시행하는 편이에요. 구축코가 이제 그 어떤 부작용보다도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진짜 우울증이나 정신병까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좀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너무 낙담만 하지 마시고 이런 충분히 좋게 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충분히 구축코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